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중반을 넘긴 여성입니다. 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겪은 일로만 따지면 살아온 세월이 마치 60살은 산 것만 같아요. 온갖 일을 다 겪었으니 조금 억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들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 그때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넘기고는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을 정도로 속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보려 해요. 저희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당연히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셨고요. 전 엄마는 몰라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알게 된다 하더라도 학창시절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랬듯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막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빠니 딸 노릇을 해라 요구하면 어떡하지? 보기에도 불쌍해 보이는 남자가 꿈에 나타나는 적도 꽤 있었습니다. 커질수록 그런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빠란 존재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엄마에 대한 감정, 그건 갈수록 연민으로 변하게 되더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다른 애들한테 기죽어 살게 하지 않기 위해 본인 먹을 것과 쓸 것 아껴서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교육에도 열정적이었죠. 학원도 보내주셨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줄 때도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을 벌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고생해서 벌어다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언젠가 효도하겠다고 말했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죠. 그래서 남들이 이름 들으면 다 알 법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엄마 가게 언니들이 저에게 너 출세하면 우리 잊어도 안 되고 엄마 노력도 잊으면 안 된다고 늘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내가 그걸 왜 잊냐고. 우리 엄마 다시는 힘든 일 하지 못하게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 거라고 했어요. 언니는 딸 잘 둬서 참 좋겠다고 칭찬해 주니 엄마도 기분 좋아 보였고요. 하지만 엄마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더는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엄마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고등학교 공부가 쉽지 않고 어려워서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바로 다음 날에 자취방에 찾아와 팔첩반상과 집안 청소를 싹 해주고 가셨어요. 3년만 참으면 된다고 위로도 해주셨고요. 가끔 이렇게 자주 와서 도와줄 테니 포기할 생각 말라고 하시길래 이 악물고 다시 공부만 했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아 지방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엄마랑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아무래도 불안해서 부탁했었죠. 나와 함께 지방으로 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엄마는 다른 곳은 무섭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또 돈 벌지 않아야겠냐 현실적인 이유를 대시길래 전 알았다고 했죠. 얼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엄마를 모셔와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엄마와 매일같이 통화하고 간간히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면서 지내왔어요. 취직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을 때
엄마에게 같이 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을 꼭 붙잡고 우시면서 됐다, 이제는 정말 다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매일같이 일을 하며 지냈던 언니들도 엄마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떠나기 전날 자기를 찾으려고 하거든 모른다고만 해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딸인 저에게 자신을 잊고 살 수 있게 모진 말을 해달라 부탁하기도 했대요.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돈을 벌게 되었는데 왜 떠나야 하나요? 엄마는 늘 자신이 저의 그림자가 되는 것 같아 무섭다고 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자기 때문에 결혼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하게 되어도 시댁의 온갖 눈치와 구박을 받으며 아쉬운 소리 해야 할 거라고, 때가 되면 모르는 사람인 척 살자는 말을 하곤 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일 줄은 몰랐죠. 아무튼 저는 엄마를 실종신고도 해보고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기도 해봤어요. 백방으로 엄마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남성의 목소리가 저에게 아주 낮고 고압적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강은주 씨 찾지 말라고요. 전 강은주가 누군지 처음 듣는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길래 무례하게 나에게 강은주 씨를 찾지 말라 겁박하냐고 물으니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요, 강은주가 아니라 강미자였기에 그 전화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 그 번호로 또 연락이 왔어요. 강은주 씨 찾지 말라던 자기 말이 우습냐고, 찾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냐고요. 그러더니 곧 우리 가족을 그만 제발 놓아두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강은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전 제 엄마를 찾고 있을 뿐이라고 하니 반대쪽에서 웃더군요. 아니,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 강미자였습니다. 악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찾아오던 엄마라니. 엄마, 엄마? 라고 외치며 우리 엄마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지긋지긋한 년이라는 욕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이제 알겠어. 당신이 말한 강미자라고 주장하는 어머니는 바로 우리 엄마 강은주야. 다시는 강미자 씨 어쩌고 하면서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더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전 그 후 언니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강은주라는 사람 누군지 아냐고요.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하얘져 말하기 꺼려 하더라고요. 마담 언니만 태연한 얼굴로 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마담 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죠. 제발 강은주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우리 엄마는 대체 어디에 갔냐고. 나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 마음을 정말 몰라서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거냐고. 어릴 때부터 봐온 정이 있으면 저를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마담 언니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살아온 지역에서
유명한 교육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워낙 시골이고 옛날 분들이었기에 엄마는 아빠네 집의 종 같은 분이셨대요. 그래서 아빠네 부모님은 엄마를 좋은 일꾼이다 생각했지만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둘 사이가 깊어진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을 시켜 이 술집에 보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매일 눈물로만 하루를 보냈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아빠가 가게 찾아 엄마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둘은 그동안의 일을 나누었고 아빠는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빠에게 가정이 있었고 엄마를 데리고 갈 수 없었기에 뒤로 몰래 돈만 보내주고 있었대요. 제가 부족함 없이 먹고 클 수 있었던 건 다 뒤에서 몰래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던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술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던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의 처가댁 눈치를 봐야 했고 또 본가의 눈 또한 피해야 했기 때문에 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만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엄마랑 아빠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 서로 여행도 다니며 지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아빠와 함께 살던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분 이름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자였고요. 한미자였습니다. 술집은 싫어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빠를 빼앗아간 그 미자 이름을 써왔던 거였죠. 미자라는 사람이 죽고 아빠도 사회적 지위와 부를 쌓아둔 덕분에 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저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빠의 하나뿐인 와이프 강은주로 살고 싶은데 저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절 그렇게나 예뻐하고 자신처럼 아껴주었던 엄마인데 사랑 때문에 저를 나중엔 미워하기까지 했던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마담 언니의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 사실이라 하더군요. 제가 찾아오는 날이면 처녀는 대체 언제 지 앞가림을 해서 자신 치마폭에서 나갈지 모르겠다고 욕을 했대요. 제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울면서 이제 정말 됐다고 했던 것도 저에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이제 함께 지킬 수 있는 본인의 사랑을 위한 눈물이었을 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떠나고 난 이후 엄마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답니다. 난 이제 사모님이 될 사람이니 괜히 돈 벌어보겠다고 질척였다가는 좋은 걸 못 벌 거다 협박을 하면서요. 실제로 아빠는 교장 자리를 포기하고 엄마랑 단둘이 멀리 사라졌다고 해요. 그럼 자기 엄마라고 으름장 놓은 애들은 뭐냐 물으니 거기까진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죽은 여자랑 사이에 있는 자식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을 부모로 섬기고 살 만한 덜 떨어진 애들이 아니라며 저보고 잘못 들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발해본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엄마를 찾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 집으로 엄마가 찾아왔더군요. 고급 세단을 타고 정장을 빼입은 각 잡힌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니 거기에서 윤이 나는 모피 코트를 입은 저희 엄마가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거침없이 다가와서 너란 년은 대체 염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구나. 찾지 말라면 찾지 말 것이지. 꼭 손을 들어야 말을 들을 거니? 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곧잘 하더니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니? 하며 막말을 마구 퍼부어대더군요. 전 이 상황이 이해도 안 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만남은 끝났습니다. 전 그 이후로 엄마를 찾지 않았고 엄마라는 존재를 애써 잊고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부터 엄마 아빠는 없던 것처럼요. 그런데 3년이 좀 지난 시점에 엄마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저는 참 속도 없이 그래도 엄마라는 이유로 좋다고 나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그때와는 달리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대요. 이식을 기다리자니 죽고 나서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차례는 한참 뒤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을지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하고도 맞지 않았고 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우셨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짧게 살다가 갈 순 없지 않겠냐며 호소하는 겁니다. 전 당신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안다면, 그걸 단 반이라도 안다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매몰차게 말한 뒤 일어나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로도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제발 이식을 해달라고요. 하루는 엄마에게 왔고 생전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빠에게도 연락이 왔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그 사람이 당신 엄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어릴 적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해요. 집안의 일꾼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해 초등학교 겨우 나왔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엄마가 낳아서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아들이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저희 엄마만 내쫓기고 본인은 조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돈을 받으며 자라왔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쫓겨난 엄마를 향한 연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랑 엄마는 오순도순 잘 사는 것 같아 그동안 질투를 했다 하더군요. 새엄마와 사이도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수시로 학대를 당해서요. 저 여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더라도 꼭 엄마를 되찾아와서 온전한 가정을 셋이서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열심히 살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렸다고 하니 미칠 것 같다 하더군요. 저는 엄마랑 행복하게 오래 살아왔으니 이제 엄마를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이식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쉽게 말하는데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 물론 엄마의 사랑과 아빠가 뒤로 해주는 지원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어요.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날만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아빠가 없는 서름은 간혹가다 터지기도 했고 엄마의 직업을 가지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화장실에 숨어 운 날도 많았거든요. 저도 가지고 싶었어요. 평범한 가정을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온전히 있고 상처받지 않는 가정 속을 얼마나 열망했었는지 몰라요.
꼭 자기만 불쌍했던 것처럼 말하는 게 괘씸했습니다. 다음날 집 앞까지 또 찾아온 엄마를 만났을 때는 참 웃기죠. 가족이라는 게 뭔지 화가 난 마음으론 절대 이식은 없다 해놓고도 몰라보게 야인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퐁퐁 흐르더군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고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받자고 했습니다. 그 길로 어렵지 않게 엄마에게 이식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엄마도 자신이 이기적으로 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빠도 미안함과 고마움이 너무 커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 세 식구, 아니 네 식구가 잘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미치겠는 건 뭔지 아세요? 이식을 끝내고 났을 때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다 낳기도 전에 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수술비 등등 모두 제 앞으로 달아놓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죠. 아무리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서 아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다시 마담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더는 못 해먹겠다고 하시며 아무리 돈 받고 뻥친다고 했지만 더는 못 치겠다 그러시더군요. 이쪽으로 전화 걸어 강은주가 날 키워줬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전화를 거니 목소리까지 포근한 웬 중년 여성분이 받으셨어요. 저 강은주 씨가 키워준 사람입니다. 라고 듣기에도 어색한 문장을 뱉자마자 그분이 엉엉 우시며 내 딸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그분이 우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대신 전화를 받아 누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그동안의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병원이 어디인지도 다 말씀드리니 당장 찾아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은 황미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재혼으로 황미자 씨는 저희 엄마와 자매로 살게 되었는데 모든 걸 시기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건 모두 자신도 가져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날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부모님도 꽤 애를 먹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의 친엄마마저 우리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다 같이 좋자고 한 재혼인데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만 주는 것 같고 당신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다 그러셨대요. 그러다 제 진짜 친엄마라고 하는 황미자 씨가 임신을 하게 되니 그렇게 시기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부터 몇 번씩 바뀌기 시작했고 자신은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냐고 화냈다고 해요. 그리고 뒤로 몹쓸 짓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자 그래도 이모인데 얼마나 나쁜 짓을 할까 싶어서 저와 단 둘이 있을 수 있게 해주었대요. 그런데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제 친엄마는 황미자 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으니 술집을 간 거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딸을 만나고 싶은 거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다 해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하며 살아오느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떠시더라고요. 우리 아기를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시던지
제가 다 마음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껴안고 손도 잡고 있었고, 무엇을 하다가도 꼭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눈으로 보셔야 마음 놓고는 하셨어요. 둘은 그간 당한 것들이 너무 한스럽고 말도 안 되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며 그 세 명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준 고생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수술 자국을 보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제가 잠깐이라도 멀어진다 싶으면 불안에 떠시는 제 친엄마를 보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편드는 건 인간으로서, 딸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 세 사람을 고소할 생각이에요. 법으로 벌을 제대로 내려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딸을 두고 장난질을 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